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사실 헤드라인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진짜 속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준비된 발표문 말고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애널리스트 질의응답 세션만 딱 떼어서 그들의 핵심 AI 전략이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기술 산업 전체의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이 막대한 AI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게 거품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기회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도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질의응답 내용을 5가지 핵심 주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AI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계약 성장, 그리고 이게 버블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 공급망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에 대한 그들의 속내까지 차례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건 역시 장기적인 미래였습니다. 특히 AGI,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처럼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이 나타날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었죠. 네, 사티아 나델라 CEO의 대답은 AGI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AI가 발전하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나델라가 말한 들쭉날쭉한 지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AI 모델 하나만 보면요. 어떤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다른 건 또 영 엉망이라는 거죠. 능력이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M365 코파일럿이나 깃허브의 에이전트 HQ처럼 이런 들쭉날쭉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사용자가 믿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장기적인 자신감이 과연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죠. 뭐랄까,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무 숫자들을 들이밀면서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콕 집어서 지적한 게 바로 이 자녀이행 의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들어올 계약 매출이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2년 만에 거의 2배로 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했던 거죠. 이거 정말 단기간에 실현될 진짜 비즈니스 맞아요?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이미 후드 CFO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건 뭐 몇 년 뒤를 내다보는 먼 미래의 약속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평균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는 점을 들었죠. 이 말은 즉 고객들이 지금 당장 쓰려고 이 어마어마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거 혹시 나중에 거품 꺼지면 어떡해요? 인프라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걱정이죠.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가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요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미래의 희망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수요를 너무 앞질러서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뭘 보고 판단하냐고요.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아주 명확한 3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첫째, GPU처럼 수명이 짧은 자산은 단기 계약에 딱 맞춰서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고요. 둘째, 지금은 사실 수요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이라 투기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증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건물처럼 오래가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미래 컴퓨팅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한다는 거죠. 자,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다는 이 현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모두에게 다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할까요? 에미 후드 CFO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365 코파일럿 같은 자사 핵심 제품과 내부 연구개발팀의 자원을 가장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남는 자원을 외부 애저 고객들에게 할당한다는 뜻이고 결국 용량이 부족해지면 그 영향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건 외부 고객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대화의 마지막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돌았던 소문,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중요한 AI 계약을 경쟁사에게 뺏겼다는 이야기에 대한 그들의 답변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방안의 코끼리에 대해 얘기하자며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어야 할 것 같은 엄청난 계약을 왜 다른 회사가 따냈냐는 거죠. 그들의 요구를 못 맞춰준 거냐고요? 사티아 나델라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 원칙,
바로 대체 가능한 집합체, 영어로는 fungible fleet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자기들이 세운 장기적인 원칙, 이 유연하고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라는 원칙에 어긋나면 계약이 정말 아무리 커도 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특정 거대 고객 한 명을 위해 전용 인프라를 쫙 깔아주는 방식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나델라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런 원칙 중심의 접근법에 대한 그의 깊은 확신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다음날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단순히 돈만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또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AI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